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6기 소식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피격 사건 발생 당시요. 국정원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젯밤 검찰에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정원 문건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줄곧 주장을 해왔던 박 전 원장이요. 검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공유 문서에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남는다니까요. 공유 문서를 그러니까 원본 자체를 삭제한다는 건 애초에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이렇게 한 것도 다 기록이 남아요. 저를 이렇게 고발했다 하는 것도 다 남아요.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삭제가 안 돼요. 이 국정원을 그렇게 간단한 조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한 게 오늘 검사님이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삭제가 되더라고요. 통합 시스템. 그러니까 삭제 지시는 없으셨는데 삭제가 저는 없었습니다. 우리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삭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박 전 원장은 그동안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이후에 보신 것처럼 말이 확 달라졌습니다. 삭제 지시는 그래도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니 국정원의 수장이었는데 문건 삭제가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삭제 불가능으로 답변해온 건 그렇게 확정적으로 답변해온 건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은채 비서실장과 갈리는 내용이죠. 보안 유지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네. 뭐가 관건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시 자체를 삭제 지시로 볼 수 있느냐 이건 건가요? 우선 그 박지원 전 원장의 입장이 굉장히 옹색해졌죠. 그 수사받으러 들어갈 때는 뭐 당당하게 삭제 지시 받은 적도 없고 삭제 지시 한 적도 없고 서버에 삭제가 되더라도 원본이 남는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그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보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정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시작이 지난 7월에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거예요. 그것도 바로 며칠 전까지 근무했던 그럼 그 고발에 삭제가 정확하게 64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64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고 이것까지 아마 다 지금 검찰이 그 증언까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들이미니까 박지원 전 원장도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나와서 지금 뭐 모든 거를 앞에 들어갈 때 한 말을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삭제라는 그 분야만 조금 부각을 시켰는데 어찌 보면은 본인 말로 그랬잖아요. 누가 그럼 바보 짓을 하겠냐. 그러니까 박 원장은 차라리 본인이 약간 그 바보가 되더라도 나는 몰랐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뭐 서훈 안보실장이나 시켜서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뭐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박지원 전 원장은요.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두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친 오늘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거론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저는 오늘까지도 웃으면서 인터뷰하실 수 있는 이 여유 멘탈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울어요? 그래도 오늘은 그 마음은 저는 좀 울고 싶어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 그 여부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문재인 대통령 말씀은 없더라고요.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재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박지원 전 원장은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니까 확신이 들었나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나를 두목으로 검찰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두렵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 소환까지 받고 구속 가능성도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 출석 전날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여부를 두고 내기를 하고 조사를 마친 다음 날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울고 싶어라. 하하. 이렇게 웃었나 봅니다.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조사 중인데 저희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중견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 없는 언론 대응 태도가 아닌가. 이사장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촐싹 맞은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인터뷰 나가서 울고 싶어라 하면서 농담을 할 일입니까? 아직도 돌아가신 공무원분들의 유가족분들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안다면 네. 가급적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고 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서 책임지는 자세인데요. 더군다나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습니다. 비단 이 사건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안보와 정보를 책임졌던 수장이 오만 방송에 다 나와서 정치평론가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상, 국민 눈높이상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분을 이럴 줄 알면서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사 책임도 저는 아주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 원장이나 하신 분이 국정원 자료가 삭제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다, 잘못 알았다는 거 정말 어디 외국에서 볼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한국 정보기관은 저런 수준으로 일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이후로 박지원 전 원장이 무슨 일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들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박지원 전 원장이 아니라 서훈 전 실장 조사하면서 검찰이 물어볼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같은 청와대 안에 있었으니까요. 국가안보실은. 만약에 서훈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삭제 지시나 정보 왜곡 지시를 했는데 이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면 조사는 안 받겠지만 허수아비 대통령이었던 것이고요. 알았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받아야죠. 네. 일부 뭐 촐싹거린다, 촐싹대는 이런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고 가벼운 정도로 저희가 순화를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잠깐 실수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삭제 지시 문건 46건이라는 점을 다시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김준일 대표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죽은 사안에 대해서 안보 사령탑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이런 언론 대응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긴 해요. 오늘 아침에 박지원 원장님을 저는 먼저 만났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했는데 조금 뭐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거가 이제 뭐 의도된 여유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정말로 있는 뭐 그렇게 만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울고 싶어라라고 말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유가족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창원시 의원들이 자식 팔아 장사한다, 뭐 종북 혐의가 이 교육을 했네, 뭐 횡령 혐의가 있네 하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훨씬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뭐 여기서 뭐 태도네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그 딱히 논평할 뭐 가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료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없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